ECS는 이게 이름이 좀 어려운데 Electrochemical Screening Te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ECS가 있는데 일렉트론은 전기죠. 그 다음에 chemical, 화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본 것이 ECS 검사입니다. 우리 몸 자체는 아까 이제 산화 또 그 항산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전기를 전자를 받고 전달하고 없애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가 흘러가면 전기에 전자가 흘러가죠. 그래서 그 전자가 우리 불도 켜고 여러 가지 모터도 돌리고 그다음 핸드폰도 하게 하고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돌아가는 거죠. 전자를 받으면 환원이 되는 거고 전자가 떨어지면 산화가 되면서 이제 노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바로 ECS 검사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 흘러가는가를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화학적인 반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양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요걸 보는 게 ECS 검사인데요. 요 뒤를 보면, 설명을 간단히 해놨습니다. 인체의 기본이 되는 영양소의 영양 상태와 대사 경향을 파악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대사가 되는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양 처방을 낼 수 있고, 그래서 깨진 인체의 대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교정해 줄 수 있다 하는 게 ECS 검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근원으로부터 치료하고 또 증상 치료 및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근원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5대 기본 영양소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가지는 에너지원입니다. 들어가야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질, 그 다음에 비타민 이런 것이 5대 영양소인데 이런 것이 잘 흘러가는가를 보는 겁니다. ECS 검사의 특징을 보면 그래서 이호경 원장님이 그 공부를 제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마 실제적인 경험은 좀 별로 환자를 직접 보시지 않으시니까 그렇지만 생화학적인 것하고 또 ECS 검사하고 기타 영양식에 대해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줬는데요. 이 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자료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ECS 세포 환경 분석, 스트레스 신경도 방법인데 ECS 세포 환경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여기에 일반 건강 검진은 질병을 발견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질병 상태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질병이 없으면 정상으로 평가되는 거죠. 근데 ECS는 에너지 대사 상태를 검사하는 겁니다. 근데 질병이 생기기 전에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 비로소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 이전의 증상, 그다음 불건강 상태를 평가해 줄 수 있다 하는 게 ECS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일반 검사는 장기 단위, 오간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심장, 간장, 비장, 이런 장기 단위로 검사하는데 ECS는 그거보다 조금 더 밑에 기본적인 세포 환경이 어떤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세포 환경 검사라고 이제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걸 검사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요, 질병 평가에 이상이 안 나오더라도 그 중간 단계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ECS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현재 의학은 바로 장기 단위의 증상 중심의 의학입니다. 근데 ECS로 나가면 통합적이고 기능적인 의학이다. 그래서 통합 기능 의학이다라고 또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환자라고 해서 우리 고객들이 오면 소변하고 그다음 타액하고를 받아가지고 ECS 검사를 합니다. 한 10가지 지표가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었는데 이건 너무 잡다하기 때문에 참고 참고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차트가 아주 화려하게 나오는데 지표가 많아서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할 수 없이 우리가 인체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반응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많은 지표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핵심 지표들만 잘 보면 영양 치료를 하는데 무난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검사 대상은 어떤 사람을 검사하는가 이렇게 나왔는데 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신익희 팀장이 한번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알아두면 소개하는 데 편하니까요. 소화기능 이상에서 위염, 위산 역류, 신경성 위장장애, 과민성 대장 증상, 만성 설사, 호르몬 내분비계 신경계 이상에서는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자주 빠지는 경우,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 불면증이 있거나 잠을 깨면 잠들기 힘든 경우,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편두통의 원인 감별, 피부 질환에는 아토피나 피부 가려움증, 식품 알레르기, 생활 습관병에 식습관 교정,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순환기 질환, 비만 환자의 대사 형태 교정, 공해와 스트레스, 각종 중금속 오염, 바이러스 질환에 노출된 경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노화 방지, 만성 통증, 두통, 요통, 신경통 등 만성적인 통증, 근막 통증 증후군, 만성피로 증후군이 검사 대상입니다. 예, 거기 잘 요약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냐면 명확하게 진단이 어려운 만성 난치성 질환 환자.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검사하면 검사에 크게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해 주려고 해도 막막하고요. 그 치료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에너지대사와 영양대사와 신체적인 이제 세포 단위에서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CS 검사는 방법을 보면 검체 종류는 소변하고 타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보통 아침 식전에 가지고 가면 아침 식전에 하면 좋겠고요. 병원에 오시면 그렇게 또 딱딱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약간 식사로 떨어진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검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르몬 검사하고 비교하면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호르몬 검사는 타액을 이제 4회 또는 2회 정도 간략적으로 2회를 받는데 기상시 오전 오후 지친 전 이렇게 4번 하게 되고요. ECS는 한 번만 합니다. 검체 양은 소변 30cc, 종이컵으로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타액은 3cc 받는데 검사 용기를 줄 때 거기에다가 이제 매직으로 표시를 해주니까 그만큼 받아오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법은 ECS는 냉장 보관입니다. 냉동실에 넣는 게 아니고 냉장실에 넣어가지고 냉장 보관이고요. 호르몬 검사는 반응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냉동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관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또 이유경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액에 가래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정도 주의를 주시면 고객들한테 오실 때 잘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사 항목은 이제 10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좀 받으면 조금 더 익숙하니까. 전기 전도율. 그래서 Electrical Conductivity라고 차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 스트레스 검사인데, 요거는 이제 전자 활동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일렉트론 액티비티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가 얼마나 잘 활동이 되는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얼마나 잘 생성하는가,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신경 검사인데, 요건 사실 거의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지 않죠. 왜냐하면 요거 말고 더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검사를 하고, 보통 그걸 거의 하니까 그 검사를 의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염기 검사, pH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산성이냐, 또 알칼리성이냐, 그런 거를 보는 pH 검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포 막 투과성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막 투과성은 스피시픽 그래비티, 소변에 얼마나 이 중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소변에 그게 바로 소변의 막의 텐션, 표면 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보는 건데, 막 투과성 검사라고 되어 있고, 보기에는 서피스 텐션이라고도 써 있고요. 그 영어로. 그 다음에 이제 멤브레인 퍼미어빌리티 두 가지가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프로덕션에서 세포 생성 검사, 에너지 프로덕션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예를 들면 베타 옥시데이션이냐, 또 그 TCA 쪽이냐,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쓰느냐, 아니면 탄수화물을 많이 쓰느냐, 그거를 검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당 검사인데, 복합 혈당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그 글루코스, 그러니까 포도당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이 되어 있는 다당류까지 합친 복합혈당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혈당 검사에서 순전히 포도당만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느냐? 인슐린 저항성 검사에서 그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이용률 검사, 다음에 보실 도표에 제일 나중에 나와 있는데, 프로테인 유틸리제이션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비타민 C 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타민 C 검사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시야가 비싼데, 그냥 쉽게, 좀 가격이 필요하다면 쉽게 투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하질 않게 되고요. 인슐린 검사도 이게 좀 시약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클리닉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것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 두 개는 빼는 거고, 요거는 다른 검사로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지표가, 우리가 ECS 검사할 때 거기서 나오는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설명할 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